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한용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한용고에 배정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뭐 학생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또 한용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셨을 텐데 또 그 기대하신 만큼 또 배정받아서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배정을 받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용고 내신을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나. 물론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지만 한용고 같은 경우 영어가 유독 많이 범위가 많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영어를 많이 걱정하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2023년 버전 한용고 1학년 영어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부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용고 영어는 단단함 그리고 유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내용 보시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용고 내신 대비를 했던 저의 수강생 그리고 아마 한용고 영어를 준비해 봤던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문제가 무슨 뷔페인지를 알았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지 몰랐대요. 특이한 유형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출제할 줄 몰랐어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았어요. 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은 아니 그럼 뭐 시험 범위는 왜 정해주냐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시험 범위 없던 질문이랑 단락은 반칙 아닌가요? 이럴 거면 범위를 왜 정해줘요? 약간 이런 말투입니다. 예, 아이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시험 범위에 있지도 않은 질문과 단락이 나오는데. 그리고 서술형 빈칸 채우기, 이거 진짜 어떻게 풉니까? 서술형 빈칸 채우기 문제 한용고 시그니처 킬러 문항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부교재 어휘제. 아마 이 영상을 한용고에서 영어를 그래도 내신 대비했던 졸업생들이 혹시 본다면 아마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이거.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교재에. 그거 동반이어 내고요. 그리고 범위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거죠. 주제 제목 선지가 너무 헷갈렸어요. 선지 너무 헷갈려요. 시간도 많이 까먹었어요. 지칭 추론, 특히 2022년부터 지칭 추론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지칭 추론 문제가 사라졌죠. 내신은 모든 문제 유형 출제의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특히나 지문의 내용과 글의 흐름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되는 지칭 추론 문제, 특히 한용고에서 2022년부터 작년이죠 벌써,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법 공부는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뭐 다음 생까지. 한용고 어법은 사실 뭐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올바르게 고치시오. 요것도 당연히 나와요. 다른 고등학교 다만 시험 범위 지문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용고 서술형 문제 중에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올바르게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근거를 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뭐 꼭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시험을 망했고 뭐 이렇게 느껴야지만 정상적인 거 그건 아니에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한용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영어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 많은 감정들과 많은 생각의 산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학생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전화든 뭐 제 개인 블로그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한용고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범위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용고 영어를 결정짓는 결정적 출제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한용고 영어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출제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간접 연계학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학생이 얘기했던 중에 아니 시험 범위에도 있지 않았던 지문과 달라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게 바로 간접 연계입니다. 간접 연계가 뭐냐면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과 소재와 주제가 완전히 똑같거나 혹은 유사한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문의 출처는 학교에서 공표를 해주지 않죠. 어떤 원문의 일부를 발췌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각종 국가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험 지문의 일부를 발췌해 오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분석해 본 결과 어떤 경우는 한용고 영어쌤께서 영작을 직접 해서 추가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용고 영어가 왜 어렵냐? 그 해답은 바로 대표적인 문제 출제 방식인 간접연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시험 대비할 때. 두 번째입니다. 자작 문제예요. 한용고 영어 시험 문제는 아까 그 학생이 토로했던 불평 불만 중에 하나가 무슨 영어 시험이 부패인 줄 알았어요? 기억나세요? 영어 시험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서술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요약문 완성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표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정리본이 있는데 거기다가 빈칸을 뚫어서 내용을 완성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바 나오기도 하고요. 요 바로 한용고 영어쌤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간접연계 출제 방식 그리고 자작 문제 이 두 개 때문에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이 고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용고 영어가 어렵다고 평가를 받고 저 또한 어려운 영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두 번째 질문 보여드릴게요. 한용고 영어는 어려운 거는 둘째 칩시다. 아니, 내신 대비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가요? 자, 예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시험 범위량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강동구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시험 범위에 부교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교재 어휘집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도 들어가고요. 물론 조금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교과서도 들어가고요. 시험 범위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딱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시험 범위량이 압도가 되거나 하는 도중에 지쳐버리는 거다. 아직도 이걸 또 해야 돼. 기껏 부교재 독해 다 분석했더니 어휘집은 언제 외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평균 60개의 지문입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60개의 지문인데 자,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60개 지문 중 딱 30개만 수업을 해주십니다. 요거는 지금 한용고 예비고이들 그리고 한용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격하게 공감할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수업을 해주는데도 아마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좀 있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아무래도. 그 다음은 바로 부교재 어휘. 그러니까 부교재가 두 권이에요, 한용고는. 주로 EBS 부교재를 많이 좋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사용했습니다. 2학년은 올림포스 독해를 사용했고요. 어쨌거나 1학년이든 2학년이든 EBS 부교재를 좋아하는데 어휘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독해 지문 개수에서 한 번, 외워야 될 부교재 어휘 개수에서 한 번,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교과서가.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가 부교재 시험 범위가 조금 적은 경우는 여지없이 그 모의고사가 추가가 됩니다. 반면에 부교재에 있는 독해 지문의 시험 범위 개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모의고사는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평균 60개의 지문이라는 시험 범위량은 고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개 지문이면 모의고사 2회 풀 모의고사, 듣기를 제외한 풀 모의고사보다 많은 양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연계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문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그거 해석하고 뭐 지문 구조 분석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엄청 깊고 넓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60개를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반이어 나온다 그랬죠? 그거 다 외워놔야 합니다. 엄청 많죠. 그렇다고 교과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또. 자, 그럼 작년 기준입니다. 자, 출제 비율 한번 보실게요. 총 33문제입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객관식이 27제 70점에 해당되고 서술형이 6문제로 30점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서술형 6문제에 30점이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문제 개수가 그렇게 뭐 힘들 것 같지 않은데 한영고 1학년 영어 서술형 문제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분석할 때 이렇게 느껴져요. 본문에 있는 거 단순히 외워서 쓸 수 있는 영작 서술형 있죠. 그게 2문제 이상 나오면 야, 이번에 쉽게 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단순하게 본문을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서술형 문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깊게 들어가는 서술형 6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이제 출제 비율을 보여드릴 텐데 교과서는 3문제. 근데 사실 교과서는 어느 고등학교나 많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문장 구조가 좀 단순하고 내용이 쉽다 보니까요. 자, 부교재. 요 부교재가 압도적입니다. 예, 요 부교재를 정말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휘집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 이 3문제 단순히 영어 단어 너 잘 외웠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동반이어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의미가 유사한 걸 고르라고 나옵니다. 예.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왜 변수라고 적어 놓은지 아시겠죠?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매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약간 특별 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 이번 시험은 모의고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티는 안 나는데 엄청 인상을 사로잡는 까메오 느낌이랄까요? 이 8문제의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당황할 정도예요, 아이들이. 이거 모의고사 그거 뭐 24번 지문은 맞는데 이거 뭐지 싶어요. 그 문제에 이미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물론 모든 33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타 학교에 비하면 준킬러와 킬러 문항의 개수가 타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영고 영어 시험 문제의 킬러 문항은 정말 누가 봐도 킬러 문항이에요. 이건 틀리게끔 냈구나. 아니면 틀리라고 냈구나가 보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영어 괴물들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거나 95점 이상을 맞는 아이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 유형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가 좀 평범하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게 위계라 보시면 돼요. 예. 자, 빈칸 추론이 원래는 작년 또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사실은. 2021년까지만 해도 한영고 영어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랬어요. 빈칸 추론이다. 예. 추가와 변형이라고 보이시죠? 예. 원문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원문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빈칸으로 들어갈 그 빈칸이 뚫린 문장을 조금 바꿔서 출제하고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유형이 가장 어려웠는데 자, 2022년부터 새롭게 부상한 요약문 완성이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술형에서 요약문 완성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력이 약하고 어휘력이 약한 친구는 여기 있는 것도 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개는 유독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빈칸 추론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 자, 근데 요약문 완성 서술형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기준 요 3문제가 최상위권 또는 한영고 영어가 정말 어렵다고 평가받게 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빈칸 추론 역시나 어렵고요. 요약문 완성은 방금 말씀드렸죠? 자, 표 채우기입니다. 어떤 conclusion, 결론을 만드는 표도 보여주고요. 내용을 정리한 태블릿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항목대로 이렇게 나눠놓은 내용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빈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 혹은 어구, 어떤 문장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을 주고요. 또 다른 외부 지문 1개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빈칸을 뚫고 요 외부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나왔습니다. 또는 반대로 외부 지문에 빈칸을 뚫은 다음에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에서 들어갈 말을 찾아 쓰라고까지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말조차 없었어요. 즉 올해 2023년 한영고
영어를 배정받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요 세 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최상위권이냐가 갈라질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부제의 단단함과 유연함 기억나시죠? 단단한 어휘력, 정말 어휘력이 막강해야 합니다. 정말로. 본문에 없는 단어 당연히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맥락상 동의어, 맥락상 반의어 다 판단하고 다 분석해놔야 합니다. 내신 대비할 때요. 그리고 유연한 독해력은 뭐냐면요. 꼭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지문을 분석할 때 그 지문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요? 이 사고가요. 왜?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지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뭐 내신 대비를 또 하고 아주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실제로 한용고 영어를 1등급 맞고 또 영어를 거의 만점 받는 친구들은 바로 요겁니다. 간접 연계가 되는 외부 지문 그리고 자작 문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은 시간이 정말 타이트해요. 한용고 영어는 33문제인데 50분인데 문제 난이도가 높고 네, 처음 보는 지문을 가져오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쉽죠. 예, 저도 가끔은 시험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50분 동안 올바로 생각을 하고 풀긴 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예, 요 출제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예, 한용고 영어가 어떠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럼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예,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작년부터 어려워진 유형이 있었죠. 그럼 올해는 과연 또 어떤 출제 기조가 있을지, 예, 말씀드리고 함께 전략 수립까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현장 설명회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설명회 현장 시작 시간이 6시 반인데요. 예, 한용고 1학년 영어가 정확히 몇 시인지는, 예, 이렇게 학원 측에 문의 주시면, 예, 알려드릴 겁니다. 아, 참고로 저희 학원 관이 3개가 있어요. 본관, 프롤로그관, 에필로그관인데 혹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본관 전화번호입니다. 본관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본관은 GS 건물 아시죠? 노브랜드버거 옆에 있는 거기 2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럼 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에필로그관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수업과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랑 뭐 직접 이렇게 얼굴 맞대고 상담을 원하시거나 혹시 아니면은 이렇게 가시다가 한번 짧은 거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예,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예,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이삭토스 건물 아시죠? 예, 거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용고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설렘과 기대보다는 걱정, 불안,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얼마나 영어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얼마나 탄탄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불안감, 우려를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꾸는데 동행하고자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현장 설명회 때 뵙겠습니다.